1번 가도 되죠? 네, 1번부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이거 그냥 외워야 됩니다. 여기 다 지워져 있어도 여러분이 외워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영상이 딱 지금 어제 올라갔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온도 증가. 니은은요? 압력 감소. 하나 더 있는 게 뭐였죠? 그치? 용융점이 감소해가지고 요 그래프가 이렇게 줄어드는 요거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압력 감소의 대표적인 예시 어디죠? 그쵸, 열점이랑 해령. 얘 무슨 마그마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마그마. 왜 현무암질 마그마 할까요? 만나는 이 그래프가 얘가 지금 멘틀 현무암질 선이니까 온도 상승으로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대륙지각 하부에서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현무암이 올라가서 달라붙어가지고 그 아래 데피면서 녹이는 거죠. 무슨 마그마 만들어질까요? 유문암질, 현무암질, 화강암질, 유문암질, 화강암질이 만들어지죠. 크고 5263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염산으로 가는데 현안유 관섬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풀어봅시다. 압력 감소에 하는 거는 니은이고요. A는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되나요? A 어디 있어? 얘는 빠르게죠. 빠르게 식으니까 결정이 작은 거고 A는 니은. 당연히 니은이죠. 자, 요거는 자료가 괜찮습니다. 자료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딱 어제 제가 설명한 게 또 나왔네요. 판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섭입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온도가 낮다라는 거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그냥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온도 낮은 거 두 개가 꼬라박고 있는 거는 판 두 개가 들어가는 건데 밀도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줄래요? 뭐가 밀도 제일 크게 해요? 얘가 제일 밀도 크니까 밀도 큰 게 밀도 작은 거 아래로 들어가고 얘는 또 다시 여기 아래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밀도 제일 작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밀도 비교는 뭐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얘가 밀도 제일 작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섭입. 그래서 A의 동쪽, 여기에 동쪽에 지금 판의 경계가 보이죠. 그리고 온도는 니은 지점이 높느냐. 니은이 허여멀건하죠. 허옇다는 건 온도가 낮다라는 거. 진원의 최대 깊이는 가가 깊습니다. 이거 미묘한 차이로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지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최대 깊이. 확실히 약간 미묘하긴 하지만 얘가 깊죠? 네, 그래서 교육청이라 그런가 보다 약간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갈 모래 비율.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래가 이렇게 90%나 있는 게 바로 모래 사암이겠죠. 자갈이 이렇게 많은 거는 여감일 거고 모래와 자갈의 기준은 뭐죠? 그치, 사이즈 얼마? 2mm입니다. 2mm. 0.2cm 2mm. 2mm.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소거법으로 셰일이 튀어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셰일은 자갈이랑 모래가 없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데 자갈과 모래가 있긴 있습니다. 자갈과 모래가 있긴 있어요. A는 셰일이다. 아니고요. 연은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지금 C는 여감인데 여감에서는 사층리 연은 건열 잘 안 보인다.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오지훈 쌤이 워낙 강조했던 거라. 왜냐면 여감은 자갈이 대부분인 친구인데 자갈이 막 이만한 게 처박혀 있으면은 사층리나 연은이나 건열 같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쇄설 A, B, C는 다 쇄설성 퇴저감이죠. 퇴저감이 크게 어떻게 나뉩니까? 기원에 따라 유성이 좋다. 기원에 따라 뭐뭐뭐로 나뉘죠? 쇄설, 유기, 화학. 그 중에 첫 번째 쇄설의 분류 기준은 뭐죠?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죠. 자,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는 사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냥 무지성 박치기 암기하셔야 되는데 쇄설, 퇴저감은 크게 쇄설, 유기, 화학, 유기. 쇄설이라는 것에 얘네 세 개를 나누는 그 기준은 바로 기원, 퇴적물이 어디서 왔느냐고. 쇄설은 분쇄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쇄설성 퇴적감은 여기 별표 박혀있죠.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점토, 실트, 모래, 자갈 순으로 입자가 커지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뭐 이거 변태도 아니고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2mm를 기준으로 자갈과 모래가 나뉜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mm보다 작은 화산 쇄설물이 쌓이면 화산재가 쌓인 응유암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화학적 퇴적감과 유기적 퇴적감에서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석회암과 처트죠. 석회암과 처트는 같은 암석인데 화학적도 되고 유기적도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종종 이 NaCl 암염이 증발암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기출에서 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유기적에서는 석탄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다 외우셔야 되는 포인트. 그리고 현누 시 로디니아 언제죠? 계속 말했죠. 시생 아니고 원생이다라는 거.
남세균 시생. 얘가 뭐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스스스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속어법으로 B가 현생이고 현생이 뭔지 놓치시는 분들인데 이게 그냥 고중신 말하는 거예요. 고중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는 원이고요. 가장 큰 규모의 대물종 언제 얘기해? 고말중초 판계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생누대고요.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는 이응이응이죠. 원생누대. 그죠? 원생누대 A다. 자, 단면도 이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질 단면도 BC는 화성암, 얘는 퇴적층. 제일 먼저 뭐가 있었게요? 그죠? A가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부기 세트인가요? 관포 세트인가요? B가 관입하면서 얘를 포획암으로 먹은 관포 세트죠. 그래서 B가 관입하면서 지금 A를 뜯어먹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뭐죠? 그렇지. 부정합이 있는데 무슨 부정합일까요? 평행인가요? 아니죠. 경사도 아니고 난이죠. 왜냐면은 부정합면 아래에 이 화성암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심성암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기저효감들인 거죠. 그 다음에 퇴적이 됐겠지. 뭐 그 얘네들 하나 1번, 2번, 3번 얘네들이 퇴적이 쑥 됐겠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얘가 쫙 들어가야죠. C가 관입을 해주고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부정합이죠. 이건 무슨 부정합일까요? 아, 그렇죠. 경사도 있고 난도 있습니다. 경사는 어디죠? 부정하면을 기준으로 아래 이렇게 뭐 각이 다 있잖아요. 경사고. 만약에 여기만 보면 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에이 뭐 그러려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얘네들이 막 쌓였겠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습곡. 그치, 습곡이 있으니까 좀 휘었겠지. 습곡도 있었겠네요. 습곡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층. 이 단층은 무슨 단층일까요? 역단층이죠. 왜냐하면 경계면을 기준으로 상반이 지금 올라간 꼴이니까 역단층이고 그 다음이 또 부정합. 그렇죠? 또 부정합 한 번 더 있고 또 정합 있고 그 다음에 퇴적되고 그 다음에 나무 있으니까 융기 한 번 더. 이것들을 그냥 여러분이 쑥쑥쑥쑥 뽑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치고 한번 읽어보면은 습곡은 단층보다 어떻게 돼 있냐? 습곡 여기 있는데 단층 적은 거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습곡이 먼저 형성된 거고요. 최소 4회 어떻게 알죠? 부정합 1번, 부정합 2번, 부정합 3번의 마지막 융기. 그죠? ABC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A, B, C. 그러니까 요거 잠깐 멈춰놓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면은 멈춰놓고 써놓고 본인들이 이거랑 이거를 매칭시키면서 떠올릴 수 있는지를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뻔한 기출이고. 6번 오랜만에 등장한 고지작인데 굉장히 쉽게 나왔죠. 이 정도면. 뭐 이 뒤쪽에 말하는 요 문장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대륙만 고려해라. 대륙만 고려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보죠. A를 물어보겠습니다. A는 그냥 140, 100만 년이라서 140, 100만 년 어떻게 읽을까요? 100은 0 몇 개? 2개 붙여. 그러면 1억 4천만 년 이렇게 되는 거죠. 1억 4천만 년 이렇게 읽어주시면 편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그냥 140이라고 할게요. 140, 80, 50, 20, 0 요 순서대로 시간은 흐르는 거죠. 괜찮죠?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옛날에 140일 때는 여기 A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지자의 극이 어디 있었던 거죠? 바로 내 발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40년 전에는 이 A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복각은 제일 크게 인지했겠지.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적도에 있잖아. 근데 지금 극의 위치는 안 변했다고 했으니까 사실 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 애인데 지금 아래 찍힌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 말은 얘가 진짜로 여기에 북극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정보를 기록한 얘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었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고지자기 극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합니다. 얘랑 떨어진 요 거리가 유지된 채로 사실 얘는 극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되고 이건 유지된 채로 딸려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140년 전에 지구에는 대충 한 요 정도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 거리가 유지된 채로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140년 전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좀 꼼꼼히 할게요. 140 전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 80일 때는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만큼 올라가야 요만큼 올라가야 극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은 지게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지. 그래서 얘를 당기면은 사실은 요 거리가 유지된 채로 뭐 대충 이 정도로 합시다. 80은 여기 있었겠지.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50은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사실 얘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땡겨 올려주면은 같은 각 땡겨 올려줘야 되니까 50일 땐 여기. 그럼 대충 각 나오죠? 어떻게 된 거냐면은 140, 80, 50, 그 다음 20 해가지고 현재로 이렇게 얘가 내려온 거지 A는. 됐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정도 있던 애가 쭉 밀려 내려온 거죠. 그래서 A는 적도에 위치한 시기가 있었죠.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50일 때 복각의 절대값. 그럼 50만 보시면 50 여기 잘 안 나오긴 한데 50. 뭐가 더 크게 해요? B가 더 내 발바닥으로부터 극이 더 가깝다. A는 더 멀다. 이거 제가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각이 크면 복각은 더 어디 있는 거죠? 내 발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 발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까운 얘가 더 크게 숙여서 앞에 떨어지는 거고, 얘가 좀 작으면 더 멀리 떨어지잖아요. 얘가 더 작으면 더 멀리 떨어지지. 그러니까 보라색끼리 비교해 봤을 때 덜 수평적으로 이동해도 되는 애가 복각이 더 크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각의 절대값은 A가 오히려 작다. 더 멀기 때문에. 80부터 20까지 지기의 평균 속도는 사실은 지괴를 그려줘야 되지만은 귀찮으니까 사실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고지작의 극의 이동 속도로 봐도 되죠. 80부터 20. 누가 더 빠르죠? 얘가 더 빠르죠? 그냥 A가 더 빨랐다 해도 지장 없다. 됐죠? 7번 적외 영상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적외 영상은 뭘 보고 싶은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꼭대기 구름이죠. 구름의 꼭대기 높이이잖아요. 구름의 꼭대기 높이.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 사실 우리가 위성 영상 뭐랑 뭐 배우죠? 가시랑 적외 두 개 배웁니다. 가시랑 적외의 사용 목적을 일단 떠올리는 게 좋아요. 가시는 왜 보는 거죠? 구름의 두께가 궁금한 거고, 적외는 뭘 보는 거죠? 구름의 높이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떠올리고 문제 접근하시는 게 편합니다. 가시는 영상이니까 밝고 어둡고 두 개잖아요. 가시가 밝으면 뭐죠? 일단 가시는 뭘 보는 거라고요? 두께. 가시가 밝으면 뭐 어떤 걸까? 구름이 두꺼운 거야. 외워 그냥. 가시가 어두우면은 구름은 얇은 거야.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적외 영상 뭘 보는 거라고요? 꼭대기 높이를 보는 거랬잖아요. 적외 영상에서 밝은 건 뭐예요? 그 높이가 높은 거예요. 그냥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어두우면은 높이가 낮은 거예요. 됐지? 그냥 사용 목적에 따른 일단은 해석은 됐죠. 근데 얘를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약간의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가시 영상은 뭘 보는 거라고요? 두께. 밝으면 어떻다고요? 그 두께가 두껍다고. 왜 두껍냐면 얘의 메커니즘은 태양빛을 반사한 거를 보는 건데, 애가 두꺼우면 당연히 반사를 많이 시키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때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밝게 처리하는 거야. 한 번 더. 가시 영상은 뭘 보는 거라고요? 두께. 가시 영상에서 어두우면 어떻다고요? 그 두께가 얇은 거라고. 왜 얇냐면 메커니즘이 뭐라고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얘가 그걸 잡는 건데, 얇으면 일부는 뚫려버리고 반사는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시 영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거지. 근데 골 때리는 건 적외 영상은 에너지상으로는 반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 했어요. 다시. 적외 영상 내가 뭘 보고 싶은 거라고요? 높이. 그냥 높이 아니고 사실 꼭대기 높이. 좋아요. 꼭대기 높이를 보는 거고, 얘가 만약에 밝으면 꼭대기 높이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이렇게 공기가 좀 떠 있으면은 하얘요. 다 바닥에 붙어 있으면은 높이가 낮으니까 어두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해.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적외 영상의 밝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한번 연습해 볼까? B랑 C 중에 뭐가 더 밝아 보여요? C가 더 밝죠. 그러면은 적외 영상이니까 얘는 뭘 보는 거라고요? 구름의 최상부 높이. 어디가 더 밝다고요? B, C 중에? C가 더 밝지. 그럼 높이 뭐가 더 높게? C가 더 높아.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적외선 에너지 세기나 에너지량으로 물어본다면 B, C 중에 누가 더 세게? B가 더 세다라는 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의 직관 때문에 뒤집은 건데, 적외선이라는 걸 재는 인공위성은 뭘 재는 거냐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파장으로 내죠. 이 지구에서 내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달궈진 그 구름을 재는 거거든요. 메커니즘 자체는. 그래서 이게 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냄비라고 생각해봐. 냄비를 지구 표면에 딱 붙여가지고 불에서 조지면 얘는 온도가 높겠죠. 그럼 실제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뭐가 더 높을까? 달라붙어서 조지는 녀석의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겠지. 근데 직관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놈을 밝게 처리를 해버리면 높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밝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직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달라붙은 녀석을 어둡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반대로. 다시. 그러면 냄비가 위에 높이 떠 있는 녀석은 이 지구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를 많이 받을까 조금 받을까? 덜 달궈지니까 조금 받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어둡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높이 있는 녀석을 더 어둡게 처리하게 돼서 우리 직관과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애초에 처리할 때 에너지 적은 놈을 밝은 색으로 칠해주세요라고 컴퓨터한테 부탁을 해보는 게 편하다고. 아시겠죠? 한번 연습해볼까? 다시 그냥 생짱 처음으로. 이 자료가 주어졌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완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시 영상이라고 했다 해봐요. 가시 영상 뭘 보는 거라고요? 구름의 두께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어디가 더 밝아요? B랑 C 중에? C가 더 밝지. 그 말은 두께는 어디가 더 세게? C가 더 두꺼운 거야. 만약에 가시 영상에서 들어오는 그 에너지 세기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가시 영상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냥 두꺼운 녀석이 많이 반사해서 우리 눈에 때려 넣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적외 영상이라고 해볼게요. 적외 영상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적외 영상으로 봤을 때 딱 당연히 똑같은 그림이니까 B, C 중에 누가 밝죠? C가 밝아요. 그 적외 영상은 뭘 보는 거라고요? 구름의 꼭대기 고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는 말을 좀 순화해서 꼭대기 고도. 꼭대기 고도는 그럼 어디가 높은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알아서 비례하도록 컴퓨터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근데 만약에 실제로 들어온 적에서 에너지 세기를 물어보면 어떻다? BC 중에 더 바닥에 착 붙어있는 녀석이 더 많이 달라붙어서 실제로 들어온 적외선 에너지 세기는 세다. 됐지? 이거를 멈춰놓고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은 진짜 죽어라 외워야 되고요. 죽어라 복습해야 됩니다. 됐죠? 자, 8월 초여름이죠. 오호츠크의 북태평양이 싸워서 정체정선이 만들어져 있고 정체정선 기준으로는 어느 쪽에? 그렇죠. 찬 공기 위쪽에 이렇게 강수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A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요 위쪽에 전선면이 나타나고 최상부 높이는 그냥 C 지역 높은 거 읽어주면 되고요. 기역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겠죠. 됐죠? 8번은 저도 좀 당황했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저 8번 문제 데이터는 저도 전공책에서 봤나 안 봤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가물가물하시죠? 내우 개념 강의하고 저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내우는 3단계 외워야 됩니다. 적운, 성숙, 소멸. 그냥 단순 암기를 했느냐를 확인할 때 출제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외우는 게 좀 편할까? 적운, 성숙, 소멸. 적성소, 운숙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적운, 성숙, 소멸. 적운 단계는 적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강한 상승기를 타고 적운을 막 만들어요. 이때 강수 없어요. 요거 조심. 성숙 단계에서는 아까 올라간 그 상승한 녀석이 대륙 공계면에서 튕겨가지고 이제 반작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섞여 있는 그런 단계. 천둥, 번개, 소나기, 돌풍, 우박 같은 걸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비를 상승기류에 내지 않고 하강기류에 이렇게 뿌려버린다. 팍 이렇게 뿌린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소멸은 당연히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애들이 구름이 그냥 소멸해버리고 강수가 약화하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해놓은 이 포인트들은 무지성 암기. 이 순서 무지성 암기. 여기서 같이 많이 나오는 거는 하강기류에서, 성숙 단계 하강기류에서 팍 뿌리는 우박에 대한 디테일. 우박에 대한 디테일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기류 타고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뭐 20도, 10도, 9도, 8도, 7도 가다가 0도 인지점이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10도, 20도, 30도 가다가 마이너스 40도인 지점도 있겠죠. 쭉 올라가다 보면. 0도보다 올라가면 사실은 물은 뭘로 존재해야 되죠? 얼음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과냉각 물방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한 뭔 얘기냐면 당연히 얼어야 될 냉각 온도가 돼서 과도하게 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아직도 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근데 얘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난 그 수증기가 섞여있는 얼음 덩어리인 빙정 옆에 달라붙으면서 빙정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빙정이 이렇게 층상구조로 이루며 성장한다라는 얘기 했었죠. 지구과학은 정말 여러분이 디테일들을 놓치면 안 돼요. 가물가물한데 이거 멈춰놓고 또 여러분이 우박과 뇌우를 함께 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 물이 공급이 먼저 돼야 나중에 비가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게 공급이고 나중 게 비다. 순서는 적운, 성숙, 소멸 순서를 무지성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A는 비가 되어 내린 물이 아니고 공급되고 있는 물이지. 공급을 해줘야 비가 생길 거잖아요.
네오로 인한 강수량은 기억이 더 적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강수는 저군 상태에서는 강수가 존재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저군 상태에서 강수 없고 성숙 상태에서 하강기류에 물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방금. 저군 상태에서는 강수 없고 성숙 상태에서 하강기류로 물을 뿌린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속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뭘 놓쳐서 틀렸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걔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문제에서 그 점선이 비가 되어 내린 물이라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네네. 기억 물의 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그렇죠. 기억 단계가 적은 단계인데 그럼 기억 단계가 적은 단계인데. 끝부분에 또 강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네. 강수가 없진 않네. 어씨.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놓치는 거 보시면은 적은 단계 강수 아예 없진 않네요. 뭐 당연히 말하면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지원 수준의 개념에서는 사실은 그냥 강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는 만약에 뭐 내신 같은데 내면 기깔 나겠다. 그냥 단순 지성으로 외웠어요. 근데 그게 과연 출제 의도가 맞는지는 뭐 좋은 출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은 단계라고 강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여기 끝자락에 살짝 있네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디귿은 하강기류가 우세해서 소멸하는 단계죠. 여기까지 하고 9번 뭐 그냥 이지하죠. 1학년, 2학년 지났을 때 함량을 화석을 나타낸 거고요. 한 종류만 포함하고요. 자 이거 분수로 쓰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아요. 8분의 1이니까 딱 3에 지나가는 거 바로 보이죠. 그래서 분기해서 생성된다. 자 이거 뭐 금방금방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x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오는 이 모분의 자가 1이 나오는 이유는 2분의 1, 2분의 1로 같은 성질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친구의 반감기는 얼마다? 1억이다. 이에 비해서 여기 지금 15 보이는 이유는 16분의 1분의 16분의 15인 거죠. 그러니까 16분의 1만 남았다는 건 4회 지나왔다는 건데 4회 지난 게 딱 2억이니까 얘는 반감기가 얼마? 4에 4분의 1이니까 0.5억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얘는 지금 1억 지났으니까 색깔이 좀 다르게 할까요? 0.5억 지난 친구는 1억 지났을 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2회 지나갔을 테니까 그치 4분의 1, 4분의 3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 3 이렇게 나오는 거 할 수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왼쪽에 있는 빈칸도 채울 수 있죠. 얘는 반감기가 1억인데 2억이면 2회 지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분의 4분의 3일 테니까 여기 빈칸은 3이겠지. 그래서 사실은 1, 3, 3, 15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 경계면과 돌덩이들 있으면 부기 세트 아니면 관포 세트잖아요. 얘는 뭐죠? 부정함면 위에 기저여감이 있는 부정합면과 기저여감 세트입니다. 이 부정합하면 여러분이 배운 거 부정합 딱 세 가지 있죠. 뭐? 평행, 경사, 난 세 가지잖아요. 얘는 당연히 뭘까요? 난임, 네? 난정합이죠. 왜요?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가 있죠? 심성함이 있죠. 화강함이란. 심성함 뭐뭐 있는데 반섬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화강함 아니라 반려함이나 섬록함이나 다른 게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얘가 있다라는 거 보니까 얘는 무슨 지층? 고생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성층. 그죠? 바다에서 퇴적된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화강암에 포함된 거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순서가 지금 화강암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합, 디테일하게 난정합이 있고 고생대 해성층인 셰일층이 쌓인 거죠. 근데 지금 그 말은 이 화강암에 들어있는 친구는 최소한 몇 살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거죠? 2.5억 살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죠. 고말중처 경계인. 그러려면은 이 여기서 잰 나이가 최소한 2.5보다는 나이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방사성 원소는 X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3회 지났을 때 1억이어야 최소한 3억 살이 되니까. 이에 비해서 만약 얘였으면은 3회 지나봤자 1.5억 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억을 넘을 수가 없다. 기억은 3 잘 맞췄고요. 반감기는 X는 1억, Y는 0.5니까 2배죠. 됐죠?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반감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수준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에서 얼마로 주는데 2분의 1까지 주는 거가 반감기의 정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이 일정하다. 또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게 4분의 3으로 줄 때의 시간도 일정하겠지. 어떤 특정한 시간이. 같은 비율로 줄 때는 같은 시간이 된다는 거. 그거 포인트 하나. 그리고 뻔하게 계속 출제되는 게 뭐죠? 그렇다면 4분의 3 지점일 때는 2분의 t겠다. 그치? 아니요. 2분의 t보다 어떻죠? 짧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프가 일자라면 정확히 2분의 t겠지만 일자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죠? 아래로 휘어있기 때문에
사실 4분의 3 지점에서 만나는 거는 절반인 지점보다 어떻다? 더 짧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이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어떤 요 정도 여러분 수준에서는 요 정도면 쉽게 하니까. 10번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 서로 다른 두 시기에서의 바람인데요. 뭐 굉장히 좀 특이한 자료가 나타났어요. C 해역에서 표층해류는 남쪽으로 흐를까요? 그렇죠? 뭐 해류 바람 따라서 가겠지. B 해역에서 쿠로시오 해류는 어디 있죠?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얘는 무슨 해류라 봐야 되죠? 캘리포니아, 그렇지?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북쪽도, 그 옆에 유럽에는 북쪽도,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카나리아. 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주요 해류는. 됐고, 이게 약간 조금 전 디귿을 풀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체크를 좀 특이하게 해놨는데 수온을 갑자기 고려하라고 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저위도라서 온도가 높고 고위도라서 온도가 낮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용존산소량은 D 해역이 더 저위도라 온도가 높으니까 수온은 더 높아서 용존산소량은 더 적다. 됐죠? 네. 근데 저는 약간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거.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시기라는데 이게 언제랑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 못 찾겠어요. 뭐가 여름, 뭐가 겨울이에요? 뭐 그런 걸 찾을 수 있나? 이것만 보고. 찾은 사람 혹시? 나는 못 찾겠어가지고 문제 푸는데 사실 지장이 없는데 보통 서로 다른 두 시기 이러면 뭐 여름이나 겨울 같은 걸 줘서 뭔가 찾아낼 수 있게 하는데 거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출제를 왜 서로 다른 두 시기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문제 네? 그냥 바람이 확실히 여기가 세고 여기가 좀 약하니까 그렇게 출제한 의도가 뭐예요? 왜냐면은 가와 나를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는 그냥 실질적인 문제 데이터 해석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열수지 계산보다. 기출 푸실 때 열수지 계산 있으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해수면 평균 높이는 2000년이 당연히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높겠죠. 온도 상승률 보시면은 육지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육지 온도 상승률은 50년부터 2000년 요 최근이 훨씬 크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중심별 추계열성 괜히 주는 말 아니겠죠? 괜히 주는 말 아니고요. 물리량 나타내고 얘가 좀 그래도 기억 선지 정도가 특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물리량을 나타낸 겁니다. 뭐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아니에요. 자, 중심별 셋 다 어쨌든 주결성이에요. 근데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과 동일한 이 친구들은 거의 태양이랑 똑같은 세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럼 당연히 태양이랑 똑같은 세팅이라면 생명 가능지대는 얼마나 떨어져 있게요? 지구랑 똑같은 1AU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생명 가능지대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AU라고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불가능. 그래서 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의거에서 두 개는 생명 가능지대에 있어야 되니까 소거법에 따라서 얘가 가능해지는. 괜찮죠? 이렇게 두 개는 일단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심별의 질량이 2배가 돼서 광도가 크니까 질량, 반지름, 뭐 광도 다 커서 생명 가능지대가 뒤로 밀려났을 텐데 4AU 정도에는 들어있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행성의 질량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짱구를 굴려봐야 되는데 뭐 뒤에 있는 건 그냥 조건이죠. 한 개만 있고 원궤도로 공전한다. 그렇구나. 기억! 별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제가 그림으로는 그려드렸었는데 요거죠. 시선속도법 할 때 말씀드렸던 공통 질량 중심은 여기죠. 여기. 그치? 그리고 보통 별이 행성보다 어떻죠? 무겁죠. 그러니까 뭐가 안쪽에 돌까? 무거운 애가 안쪽에 돌고 가벼운 애가 바깥쪽에 도는 세팅을 여러분이 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별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 별부터 공통 질량 중심까지 거리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외우고 우리 물리 시간도 아니니까 그렇게 물리학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상황을 그려보면 되는데 나랑 달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냐면은 중심별의 질량이 1인데 행성의 질량은 2예요. 두 개 다르니까 좀 복잡하니까 다부터 보자. 중심별의 질량 2고 행성의 질량 2예요. 그러면은 다는 어떻게 그려져 있을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중심별과 행성의 질량이 정확하게 2랑 2로 일치하니까 시소 마냥 둘이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서 이렇게 돌겠지. 얘네 둘이 이렇게. 그죠? 아까 저 필기노트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둘이 질량이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 겁니다.
쉣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냥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그리면 아예 다시 그려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표현을 그림을 다시 그리긴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사실 공통 질량 중심이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태양 내부에 있어서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이라고 합시다. 그냥 뺍시다. 그냥 빼면은 너무 헷갈리려나 그림이? 근데 또 그렇다고 이렇게 그리면 이건 잘못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리지 말고 풀까요? 그쵸? 그냥 그림을 안 그리고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행성의 질량이 똑같은데 흔드는 여성은 똑같은데 얘는 질량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에 비해서 그러면은 나는 얘에 의해서 더 흔들릴 테니까 공통 질량 중심이 좀 빠져 있을 거고 얘는 덜 흔들릴 테니까 좀 안쪽에 있겠죠. 그냥 그림으로 안 그리고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흔드는 여성은 똑같은데 흔들리는 주체가 더 작으니까 공통 질량 중심은 더 바깥쪽에 빠져서 이렇게 더 흔들리고 있겠죠. 그래서 별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하나 추가하면 되지. 별의 질량이 작아서 작은 나의 중심별에서 더 많이 흔들리니까 더 많이 빠져서 흔들리고 있을 거다. 네,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완전 잘못 풀었네.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받는 복사 에너지량은 나가 더 적겠죠.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지능 가능지대 바깥으로 빠져 있으니까. 다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나요? 그죠? 아까 소거법을 통해서 찾아줬으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생명가능지대의 정의죠. 13번 이거 여러분이 처음에 반대로 위도 설정하는 분들 은근 많던데 0, 90 이거 어떻게 알죠? 그치? 대륙공 계면의 높이가 높은 쪽이 저위도, 낮은 쪽이 고위도예요. 왜 그럴까요? 열팽창. 네, 열팽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온도가 좀 높으니까 저위도라 에너지 과잉이라서 온도가 높으니까 열팽창이 일어나서 대륙공 계면이 실제로 10km보다 좀 높은 위치에 평균적으로는 대충 10 정도죠. 근데 10보다 좀 높은 위치에 저위도에는 있고 고위도는 좀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헤들리, 페렐 그냥 뭐 찾아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굳이 막 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이 극동풍이 부니까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겠죠. 직접 순환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A랑 C 두 개고요. B는 간접 순환이다. 이거 디귿 정도 또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겠는데 남북 방향의 온도 차가 가장 큰 쪽은 한대전선대라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대전선대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서 온대저 기압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얘를 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풀 때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은 온도 차이가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경계해야 되고 그러면 0도, 30도, 60도, 90도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근데 고압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성질의 바람이 내려와서 퍼지니까 극지방이라던가 30도 지방은 사실 해당 없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0도냐 60도냐인데 0도도 따뜻한 두 개가 뭉치니까 사실은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날 이유가 없죠. 60도 같은 경우에는 겁나 차가운 공기랑 30도 정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올라오니까 지구상에서 그래도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마주보면서 만나는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고 온대 저기압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 엘라 너무 쉽게 수온 좋습니다. 서태평양 온도 높으니까 라니냐, 낮으니까 엘니뇨. 그냥 툭툭 풀면 되죠. 당연히 가가 라니냐니까 강하고 서태평양 기압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나가 기압은 더 높겠죠.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 용승은 가가, 엘니뇨가 훨씬 더 여기가 이렇게 가파라지니까 채워주려고 많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15번 광도계급 분광형 절대등급 초거성 주결성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가면 AKM 네, 동일하고 같은 분광형 즉 같은 표면 온도에서 광도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얘가 초거성이 될 거고 얘가 주결성이 되겠죠. 주결성은 하나 크면 다 크기 때문에 표면도 커지는 요 순서대로 왜 절대등급 반대로 했어. 표면도가 커지는 요 순서대로 절대등급은 이렇게 반대로 되겠죠. 광도를 제가 써놓은 거 같네요. 광도는 위로 가면 커지겠지. 그래서 초고성이다 맞고요.
광도는 S4가 더 S4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얘가 더 크겠죠. 왜냐면 표면도 높아지니까 다 커질 거고. 디귿 같은 경우는 HR도 떠올려 보면 괜찮지 않나요? 그죠? HR도 떠올려서 푸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결성 그러니까 5번 그냥 초거성 이렇게 있을 텐데 기역과 디귿의 차이는 A형 여기서 기역 그리고 디귿의 차이 요만큼이죠. 얘는 니은과 리을의 차이 니은과 리을 그러니까 K형이니까 OB, AF, G, K 여기가 대충 니은 여기가 대충 리을 이래서 요 차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다. 16번은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서해랑 동해. 그치. 깊이로 찾는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깊이로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X축, Y축 단위 중에 요 Y축 그 중에서도 깊이의 축척이 지금 다른 거를 통해서 동해냐 서해냐 알아야 돼요. 그치. 어떻게 알죠? 그치. 서해는 전체가 대륙붕이라는 얘기 제가 했었죠. 다 수심 200m보다 작다. 실제로 여러분이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100m 넘는 것도 흔치 않아요. 이거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서해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이 친구가 A 자료, 이 친구 여기 A 자료. 그 다음에 수심이 굉장히 깊게 발달하고 있는 친구가 B 자료. 그렇게 하고 봤더니 여기 지금 수온이 굉장히 또 높게 동해에는 보이고 있죠. 왜 그러냐면 난류의 영향이겠죠. 난류의 영향. 됐죠? 그러면은 나는 A의 자료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바라락 쉽게 떨어지는 다가 뚜렷할 수밖에 없고요. 다가 더 높은 이유는 위도의 영향 때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 그치 난류라고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게 왜 아니냐면 위도로만 얘기하면 오히려 B 지역이 더 어디 있죠? 고위도 있으니까 온도는 오히려 어때야 되죠? 낮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위도로는 아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평가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풀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난류까지 정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외계행성 탐사 방법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려운 세팅처럼 보여줬는데 얘가 이렇게 일자로 돌고 이렇게 아래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두 개의 차이점인 거죠.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기 때문에 세팅을 바꿔도 주기는 동일하고 반지름이 2분의 1배가 되면은 감소하는 밝기 폭은 어떻게 될까요? 그치 4분의 1배가 되겠죠. 반지름의 제곱분의 엄밀히 말하면 여기 떨어지는 밝기 값을 어떻게 구하는 거죠?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은 사실 요거만으로도 다 풀리니까 이거 놓치시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요거를 써가지고 중심별의 반지름이 변수로 등장하는 문제에서도 실수하시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험 결과가 반지름 바뀐 게 아니라 밝기 측정 장치 AB를 어디죠? 밝기 측정 장치 AB를 주기를 이거 다에서는 교체했는데 실험을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짜이씨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2분의 1 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네요. 과는 자료는 또 나밖에 안 줬네. 여기는 왜 이렇게 썼대? 그럼 반지름은 똑같네요. 왠지 이게 똑같더라고. 아닌가? 그럼 이게 지금 똑같아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위에 있지. 그치 근데 이게 위에 있네요. 그래서 얘가 좀 줄었겠네. 그쵸? B, A 이렇게 풀어야 되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소 밝기가 나타나는 주기는 당연히 같고 네. 식현상은 일어나는데 얘가 제대로 일어나고 얘는 좀 덜 일어나서 덜 주는 거 이렇게 풀어야 되네요. 오케이 땡큐. 다결과가 4배 그쵸 다가 여기서 나오네요. 다가 그러면 A로 측정한 거는 4분의 1배죠. 4분의 1배 4분의 1배다. 1번 됐죠? 이씨 뭐야 가시광선 영역 K사 나선 누나 쉽게 찾아주실 수 있고 엄밀히 말하면 얘는 막대 나선 누나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문제에선 나선 누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선 누나라 합시다. 가는 은하죠. 특이 은하 뭐뭐뭐뭐 있었죠? 그치 한번 그냥 훑어드릴게요.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서 특이 은하가 여기 K사,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충돌 은하 K사 뭐 이렇게 내용 한번 쫙 한번 훑어보시고 영상으로 천천히 네. 그리고 또 전파 은하 여러 가지 뭐 제트 로브 그쵸? 거대 타운 은하로 보인다. 세이퍼트 은하, 나선 은하로 보이는데 중심에 중심 무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네, 방출선 폭과 세기가 굉장히 세다.
충돌을 하면은 별들이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별들이 생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은 허블 법칙에 적용되지 않죠.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나에서 붉은 별의 비율은 A가 높겠죠. 중앙 팽대부니까. 후퇴 속도는 가가 압도적으로 크죠. 35분에 치나? 30분에 치나? 35분, 그냥 19번, 20번. 야, 19번이 아마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죠. 왜냐면 기억 디귿이 없거든. 주결성의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난 영역의 질량인데요. 아마 기억은 좀 이따 볼게요. 디귿의 중심액에서는 PP 반응이 우세하다. 이쪽은 굉장히 질량이 크니까 EM선, 1.5M선보다 크니까 당연히 PP가 덜하고 중심부 에너지 상승량은 당연히 디귿이 질량이 크니까 더 크겠지. 그죠? 근데 기억 때문에 저도 아까 희상이랑 같이 막 인강 보고 했는데 답지도 너무 불친절하게 써 있고 사실은 답은 일단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기억 디귿이 없으니까 답을 찍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봤더니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이걸 당황하게 되냐면 이렇게 질량이 작은 쪽을 다룬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 요즘 태양 기준 정도부터 다루니까 이 이후로 봤을 때는 그래프가 거의 비례하는 느낌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죠. 그래서 핵복되었던 게 뭐 대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이 아래쪽 질량이 굉장히 작은 쪽을 지금 줬다라는 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질량이 이렇게 작으면 전체가 별의 질량 1일 때 전체가 지금 대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데이터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랑 비교했죠? 니은이죠. 니은은 태양이니까 태양 같은 경우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태양은 어떻게 돼 있죠?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게 복사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렇게 대류 영역이 있잖아요. 핵복대. 그쵸? 그래서 이 핵에서 수소를 계속해서 헬륨으로 만드는 주계열 단계에 있는 거죠. 괜찮지?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별 내부지 중심 핵 내부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 별 전체에서의 수소량을 지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심 핵만 보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이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어쨌든 걔도 똑같은 색깔로. 걔도 어쨌든 핵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어떻게 영역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친구는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전체가 대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도 주결성이라 이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핵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설명 제가 본 걸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 전체가 사실 대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류라는 거는 물질이 막 계속 섞이고 믹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혼합이. 그래서 여기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이게 대류가 일어나서 안에 있는 물질이 섞일 수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수소도 들어와서 핵융합을 할 수 있대요. 대류를 하니까. 이건 교육과정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더 많이 쓰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근데 알 수가 있나? 그래서 교육청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 거 아닌가 정도의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 디귿을 안 주지 않았을까. 그쵸?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1번은 니은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이에요. 그래서 핵 복대로 돼 있고 핵에서 수소를 쓰고 헬륨을 만드는 주계열 단계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주계열 단계 도달한 직후분의 주계열 끝난 직후에는 사실 이 중심부에서 수소가 뿅 사라지고 외부에는 그래도 수소가 좀 남아있을 텐데 이 작은 친구 같은 경우 자료 해석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대류가 일어나서 이 핵에서 흐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한 흐가 대류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죠? 근데 20번은 그냥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계산 위주니까요. 이런 것만 좀 연습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디귿 같은 거. 10번 먼저 풀고 그 다음 나머지 질문 받아드릴게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은하 ABC의 관측 결과인데 이게 좀 특이하죠. B에서 관측할 때 AC의 시선 방향이 정반대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그치, 내가 만약에 B에서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A가 이 방향에 있다면 C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반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3차원 공간이라는 걸 또 까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저기 봤을 때 정반대에 있다는 거고 이렇게 돌면은 얘도 뒤로 간다라는 거고 이 완전 정반대라는
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저 아래 있고. 예. 그래서 요 말 뜻을 여러분이 인지를 좀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허블 법칙 만족한다라는 말은 계속 여러 번 등장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V는 HR이 허블 법칙이죠. 얘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V라는 호텔 속도를 우리가 스펙트럼을 활용해서 구할 때는 기준 파장분의 변환 파장 원조 중거의 광속 곱한 요것도 같이 이제 써먹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때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측 파장과 함께 빛의 속도 주면 계산해야 되는 문제니까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 보시면은 기준 파장 얘인데 관측 파장이 다 밀려난 거 보니까 적색 편이.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 파장을 변경했는데 관측 파장이 늘어났으니까 적색 편이. 뭐 다 구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기억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통해 찾을 수 있죠. 600분의 12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다가 뭘 곱하면 광속 C 여기서 준 3 곱하기 10의 5제곱 하면은 B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어차피 여기서 구해야 되니까. 구해보시면 사실은 이거 잘 나옵니다. 6 곱하기 10의 3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광속은 어떻죠? 얘는 불변이죠. 고정된 값이죠. 동일한 천체라면 후퇴 속도는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기준 파장을 600이 아니라 다른 파장 300이든 뭐 900이든 1000이든 뭐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여기다 넣었을 때 이 비율은 어때야 되는 거죠?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얘를 300으로 바꿨으면은 이 비율이 유지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300분의 6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6만큼 늘어났으니까 306. 그래서 기억 니은은 쉽게 해결이 되고요. 디귿을 어떻게 푸셨는지 다들 궁금하고 저도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은하 BC 중 A에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여기 지금 다 표를 채웠잖아요. 300을 기준으로 해서 요걸 써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본 거죠. 우리를 중심으로 봤던 얘는 6만큼 늘어났고 나머지는 7.5만큼 늘어났죠. 그러면 거리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6대 7.5, 7.5잖아요. 근데 7.5, 7.5면 인생 너무 힘들잖아. 4대 5대 5잖아요. 그렇죠? 6은 1.5의 4배, 7은 1.5의 5배. 그러니까 4대 5대 5.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B는 얼마 있는 거죠? B는 우리를 기준으로 4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C랑 A는 우리를 기준으로 5 떨어져 있는 거죠. 야, 원을 만들어라. 5 떨어져 있는 거죠. 5를.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는 정해져. B가 여기 다 막 뺑뺑뺑 돌고 있을 텐데 그냥 여기라고 합시다. 우리랑 B가 이루는 어떤 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길이가 무조건 4로 고정돼야 돼. 이 주변에 우리로부터 5 떨어진 이 공간을 또 A랑 C가 돌 텐데 우리가 안 쓴 조건 하나가 뭐죠? 그렇죠. B에서 봤을 때 A, C가 정반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저 방향에 있으면 C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로부터는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5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요 민트색 궤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게 가능하죠? 네? 그치?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정석적인 풀이는 요렇게 되는. 왜냐면은 3대 4대 5를 딱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3대 4대 5. 그래서 우리 여기 B 이건 아까 설정한 거고 그 다음에 A가 예를 들면 여기 C 혹은 뭐 여기가 C 여기가 A면 저기가 C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A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뭐가 되는 거죠?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것밖에 제가 궁금한 건 얘밖에 안 되느냐 정령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맨 처음에 풀 때 내가 잘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떻게 했나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그래도 조건은 문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색깔 맞출게요. 헷갈리니까 우리 있고 B 이렇게 있을 때 B를 기준으로 내가 바라본 방향과 정반대에 A가 C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 궤도에 A, C를 둘 다 얹어주기만 하면 사실 여기 A, 여기 C여도 풀이는 문제 없지 않나요? 난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조건에 지장되는 거 없죠. 왜냐면은
저 표를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B에서 본 A랑 C의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B, A, C 이렇게 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A에서 봤을 때 C가 제일 멀긴 하니까. 혹은 A가 여기로 오면 C가 저기 뒤로 가니까 상관없는데, 아니면 다른 건 또 안 돼요? 진짜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어긋난 다른 각도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래도 문제는 지장 없죠. 이렇게 놔도 우리 B, A, C 이렇게 놔도 지장 없나요? 그쵸?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 됐다. A랑 C가 제일 먼 거리는 이거죠. 색깔 맞춰. A랑 C가 제일 멀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줄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최저거리일 때가 이거네. 그러니까 보라색인 최저거리로 봤을 때도 어차피 이건 6이고 어차피 얘보다는 기니까 깔끔하네요. 그러네. 이러면은 문제 없지. 그래가지고 계속 다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경우에는 안 되나? 그치? 이게 제일 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이거 약간 틀어지면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양한 길이가 있겠죠. 그러다가 최저거리가 A와 C가 최저거리가 되는 건 딱 이렇게 수직해서 피타고라스일 때일 텐데, 이때 손 치더라도 A랑 C 사이의 거리는 6인 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5, 4 이러니까 A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C가 제일 멀다. 깔끔하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죠? 일단 그래서 여기서 영상 끊고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 또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 찜찜했는데